안녕하십니까.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도불행 승부부우해 종화자 기유여 자로 문지희 자왈 유야 호용 과아 무소 치제. 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도불행,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승부부우해. 자, 승부, 이 부는 지금 뗏목입니다. 뗏목을 타고서 부해, 바다에서 부니까 둥둥 떠 있고 싶다. 또는 떠 있어야겠다. 뭐 이런 어떤 바람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종화자 기유여. 그럴 때 종화, 그러니까 나를 따를 자는 유일 것이다. 유는 지금 자로의 이름입니다. 자, 이 소리를 지금 자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해서 아주 이렇게 즐거웠죠. 그래서 자로 문지희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 소리를 또 공자가 그 장면을 보고서 말을 합니다. 유야 호영과 유, 지금 자로죠. 자로는 호용, 용을 좋아하는 게, 용기를 좋아하는 게 나보다 더 낫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무소취제. 지금 취제를 뭘로 해석할 건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헤아리는 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헤아리는 바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로를 약간 또 이 앞에서 이렇게 높여놓고 다시 여기서 낮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용기는 가상하지만 헤아리는 바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재를 그 제목 그 제자 그걸 이렇게 살려가지고요. 뗏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취할 뗏목감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 다산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제자를 그냥 이렇게 어조사 제자를 써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는 그래서 취할 바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뗏목을 타고서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고 싶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어떤 뗏목을 타고서 이렇게 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뭐 현실적인 소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로는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할 정도로 당신의 스승을 아주 이렇게 존경하고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로와 공자의 만남은 굉장히 특별한 것들인데요. 자로는 요즘으로 치면 협객 같은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기에 나온 걸 보면 처음에 공자를 만났을 때도 공자에게 약간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 태도도 약간 불손하게 하면서 이렇게 공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칼도 차고 꽁의 깃도 이렇게 머리에 꽂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협객의 어떤 그 복장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차근차근 잘 이렇게 말해가지고 잘 이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기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자로가 공자의 문화에 들어갔는데 이 공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다음부터 공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로가 공자 문화에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공자에서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여기서 저기서 이런저런 입방구를 많이 끼고 했었는데 자로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 소리는 자로가 협객이니까 자로한테 또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자로는 늘 어떤 용기 쪽으로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조금 지나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공자가 자로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실제로 자로는 칼날에 쓰러지셨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 목숨 같은 거는
전혀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자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무백 문, 자로 인호, 자왈 부지야, 우문, 자왈 유야, 천승지국, 가사치 기부야, 부지 기이냐, 구야하여, 자왈 구야, 천실지읍, 백승지가, 가사 위지제야, 부지 기이냐, 적야하여, 자왈, 적야 속대 리버조, 가사여 빈객 어냐, 부지 기이냐. 자,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자, 맹무백은 그 당시에 이제 노나라가 노나라의 이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공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권을 이렇게 빼앗기고 세 집안 사람들에게 실권을 이렇게 빼앗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집안이 계씨, 숙씨, 맹씨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집안의 어떤 그 가장들이 노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씨, 숙씨, 맹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맹무백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맹씨의 가장인 겁니다. 그래서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로는 어집니까? 라고 지금 물으니까 공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집니까? 라고 물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자로를 이렇게 이 발탁을 하고 싶다든가 그런 의향을 조금 이렇게 비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자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로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유는 이제 자로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로는 천승지국 가사치 기부야. 천승의 나라에 천승이라고 하는 것, 이 승은 이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레 하면 그냥 이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요즘으로 한다면 이 자가용 차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군사 무기인 탱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가까운 쪽은 탱크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수레는 전쟁에 사용되는 이 어떤 무기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국은 이 봉건제다 보니까 그 어떤 이 수레를 거느릴 수 있는 숫자를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자의 나라는 만승, 그러니까 이 수레 만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후의 나라는 천승, 그래서 이 수레 천대, 그러니까 이 천자의 나라보다 10분의 1. 그게 이제 제후의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의 나라는 백승, 그러니까 그것에 또 10분의 1이죠. 이게 이제 잘 지켜질 때는 당연히 이것이 좀 지켜졌죠. 그러나 춘추 그러니까 공자 시대만 하더라도 이거는 많이 이제 깨지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천승지국 하면 그냥 제후의 나라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후 나라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중국 천하는 아니고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후의 나라인 거죠. 제후의 나라에서 가사치 기부야. 부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재정부 같은 거죠. 그래서 재정부 장관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자, 약간 지금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자로 하면은 늘 어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협객 또는 용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자가 지금 여기에서는 자로가 재정부 장관 같은 것들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한 게 되게 조금 의외입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어떤 그 계산 속도 빠르긴 해야겠지만 어떤 청렴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자로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자로를 상당히 높이 친 거죠. 그렇지만 부지기이냐,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로가 아직 지금 인한 상태, 어진 상태까지는 지금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맹무백이 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구인데요. 구야하여 염구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또 염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구야
천실지읍 백승지가. 여기서 지금 백승지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대부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실지읍 즉 대부의 나라에서 가사 위지제야. 제는 지금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나라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을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부지기이냐 그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생각하는 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것들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일반 사람들 할 수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그래서 어질 인자 이것이 아주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도 이렇게 시행될 수 있지만 또 높은 차원에 가면 정말 가장 궁극적인 어떤 경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로라든가 염구도 거기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명무백이 또 묻습니다. 적야하여 적은 어떻습니까? 이 적도 지금 마찬가지 공자 제자인데요. 그러니까 공자가 적야 속대 입어줘. 지금 이 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속대는 지금 허리띠를 띠는 거죠. 허리띠를 뗀다는 지금이 아닌 허리띠지만 그 당시에는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벼슬 관대를 매는 거죠.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관대를 메고서 입어줘 조정에 서서 설 수 있고 가사 여빈객 어냐 그로 하여금 빈객이니까 외국 사신 같은 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한다라면 외무부 장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외무부의 일을 그러니까 빈객을 맡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부지기이냐 그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역시 이렇게 이 적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자로도 그렇고 공자가 다 이렇게 그들이 어진 상태까지 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추구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공자는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 자공왈 여회야 수규 대왈 사야 하감 망회 회야 문일이 지십 사야 문일이 지이 자왈 부려야 오여여 부려야. 자 이번에는 공자가 자공에게 말을 합니다. 여여회야 이때 그 두 번째 여자는 영어로 하면 end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여자가 있는데 현대에는 이 앞에 그러니까 여자 앞에 물수변을 넣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너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어떤 부수가 있으나 없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너를 그냥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공 너는 회야 회는 지금 안회이죠. 그래서 아내와 견주어 봤을 때 수규 누가 더 낫냐? 그러니까 너와 지금 아내 중에서 누가 더 낫냐라고 지금 공자가 물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짓궂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공자도 그렇고 또 공자 제자 누구라도 아내가 공자의 수제자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공에게 너하고 아내 중에 누가 더 낫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건 정해진 답을 갖고서 지금 묻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공이 곤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짓궂은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공이 대답합니다. 사야 이 자공의 이름이죠. 제가 하감 망회 어찌 감히 아내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망회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이게 고전에 보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망회. 그러니까 제가 어찌 그런 일을 감히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런 것을 감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망회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공도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아내를 어떻게 넘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까지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회야, 문, 이리, 지십.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안다. 사야, 문, 이리, 지. 그런데 자기 자신이죠. 저는 하나를 들으면 2개를 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아는 사람과 하나를 들어서 2개를 아는 사람, 당연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자공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면 보통 사람은 하나도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자기는 2를 안다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공이 상당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지난 시간에 자공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공자에게 한번 물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그릇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떤 그릇인데요? 라고 또 이렇게 재차 이렇게 묻는 뭐 이런 것들이 자공의 어떤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 보시면 자공이 자부심도 많이 있고 뭔가를 어떤 추구하는 이런 것도 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논어에서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자 제자들의 성격이 굉장히 다채롭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채로운 성격들을 또 공자의 품 속에 다 품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공자의 품이 얼마나 넓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자공의 말을 들은 이제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부려야 같지 않지. 참 이런 거 보시면 공자가 되게 짓궂죠 지금. 부려야. 그래, 너는 아내만 못하지. 뭐 이런 소리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재미있는데요. 오여여 부려야. 자, 여기서 이제 이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은 자, 나는 너가 부려 같지 않음을 두 번째 글자에 있는 여자를 허여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허여한다. 네가 아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이거는 썩 좋은 해석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법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되게 이제 어색한 것들인데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라면 오여여 나와 너는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에서 맨 처음에 자위자공할 여여회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와 안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여여니까 나와 너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뒷부분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부려야 같지 않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겠습니까? 자공 너만이 아니라 나도 아내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가 지금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후대 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공자 아무리 아내가 뛰어났지만 공자보다 아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논어를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봐보면 공자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뛰어날 때는 당연히 더 뛰어나다고 하고 또 제자에게 제자가 당신을 뭔가 이렇게 당신에게 깨우침을 줄 때는 또 깨우친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저 뒤에 보면 그 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제자가 이 시경에 보면 웃는 얼굴에 그 보조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눈에 이 눈동자, 이 또렷한 눈동자 그리고 하얀 바탕에 이 예쁜 그림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회사후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후소라는 건 회사는 그림 그리는 일입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소는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치면 그냥 이렇게 밑에 그림 그릴 그 종이죠. 종이를 또는 배 이런 거를 마련하는 것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일은 그림 그리는 일 하는 것보다 더 먼저
밑에 바탕을 깨끗한 바탕을 마련하는 게 우선인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웃는 얼굴에 보조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조개가 먼저가 아니라 웃는 얼굴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보조개가 그 예쁜 얼굴로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웃지 않은 찡그린 얼굴의 보조개면 그거는 좋은 그러니까 예쁜 얼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눈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예쁜 눈 거기에 그 다음에 또렷한 어떤 그 검은 동자가 필요한 거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루어야 될 게 뭔지를 말한 것이다 라고 지금 저 공자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 그림 그린 일은 먼저 바탕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라고 공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는 예후오 예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약할 때 예입니다. 예를 더 나중에 하라는 소리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지금 공자가 설명한 것에서 지금 이 비약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후어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 그리는 행위이고,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탕.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바탕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소리를 그 시는 말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예의 행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라고 지금 제자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공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을 깨우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하는 소리가 기여자 상야란 말을 합니다. 이 기자가 일으킬 기자죠. 그러니까 나를 일으킨 자는 너로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공자는 그 제자의 어떤 그 특출남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여언 시의, 그러니까 비로소 너와 더불어서 시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공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자는 제자가 어떤 이 빼어난 이 말을 또는 빼어난 어떤 이 깨달음을 이루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당신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에서 그 아내보다 그래도 공자가 더 나은데 설마 자공과 공자 자신이 아내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의심해가지고 오여여 부려야를 조금 이렇게 어색한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공자가 더 이렇게 돋보이는 분이 되겠죠. 아내도 돋보이게 되지만 그렇게 그 제자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점에서 더 돋보이는 스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공자가 자공에게 너와 아내 둘 중에 누가 더 낫냐라고 짓궂은 질문을 한 것도 단순히 이렇게 이 자공을 이렇게 내리누르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농담 차원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도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